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들판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서 더 추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흰 입김이 느리게 흩어졌습니다. 배추밭으로 나서는 발끝에 사각사각 서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밤새 얼었던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배추 잎 가장자리는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희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호미를 한번 쥐고는 뿌리 쪽 흙을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오래 써서 손잡이는 반들반들했고 쇠끝은 조금 무뎌져 있었지만 그날 같은 김장 준비에는 늘 그게 제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집모자 대신 군용 모자를 눌러 쓰고 검정 작업복 소매 뿌리를 걷어붙이며 말없이 일을 시작했지요. 호미가 땅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얼어있던 흙이 사각사각 조각나며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배추 포기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살짝 흔들더니 한 번에 훅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툭 하고 뿌리가 끊어지며 굳은 흙덩이가 제 얼굴 쪽까지 튀어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배추거치풀 몇 장씩 뜯어 밭둑에 툭툭 던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쌓일 때마다 겨울 햇살이 보드랍게 닿았고 그 사이로 작은 벌레들이 느릿하게 기어가 사라졌습니다. 겉에 잎을 떼어낸 배추는 잘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묶어놓은 배추 다발을 지게에 실어 올리면 나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지게의 나무결은 군데군데 거칠어져 있었고 오래 맨 흔적처럼 어깨 닿는 부분은 반들반들 윤이 났었지요. 아빠, 나도 들 수 있어. 저는 작은 주먹을 쥐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는 피식 웃더니 2포기만 해라. 하고 지게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괜히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 몰래 새 포기를 지게에 올려봤습니다. 지게끈을 어깨 위로 걸치는 순간 무게가 쏟아지듯 내려앉아 몸이 앞으로 확 쏠렸습니다. 발바닥으로 흙을 꾹 누르며 겨우 한 걸음. 찬 기운이 목덜미로 스며들어 눈물까지 날 것처럼 따끔거렸지만 뒤에서 아버지가 살짝 지게를 받쳐주자 저는 못 이긴 척,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 입술만 삐죽 내밀고 또 걸었습니다. 멀리선 엄마가 파란 고무 바가지와 빨간 대야를 씻어 놓고 계셨습니다. 장독대 근처엔 장작 더미, 그 옆엔 집단과 빈 항아리 뚜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 쓴 소금 푸대가 돌에 눌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김장을 시작한다는 말 없이도 모든 게 준비됐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지게 위 배추잎이 바람에 찍 하고 스치는 소리, 서리든 흙냄새, 엄마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내는 파직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래요.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배추잎 한 장까지 소리내며 살아있는 듯한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게를 메고 첫 발을 내딛자 어깨에 얹힌 무게가 그대로 척추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겨우 균형을 잡으려다 몸이 앞으로 기우뚱했지만 땅바닥에 박힌 고무신 바닥이 얼어붙은 흙을 단단히 눌러붙었습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게가 삐걱하고 울었고 배추잎이 착착 바람에 스치는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겨울해가 조금 올라오자 배추잎맥이 투명한 연두빛으로 드러났고 저는 순간 이 잎 뒤로 비치는 햇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땅거미처럼 천천히 앞장섰습니다. 집단에 묻은 이슬이 바짓단을 적시며 걸음마다 찌익 소리를 냈습니다. 호주머니에 비닐도 없던 시절 바람이 수면처럼 얼굴을 쓸어가며 볼은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넘어지지 말고. 아버진 짧게 말했지만 그 말에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고 지게끈을 더 꽉 당겼습니다. 어깨는 아팠지만 이 아픔이 어른의 무게 같아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궁이 옆에 쌓인 장작 더미였습니다. 지프로 묶어둔 장작 끝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어제 갈아놓은 쪼갠 패목들이 가지런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부엌 처마 밑엔 고추줄이 말라 바람에 흔들렸고 파란 고무대 하나가 뒤집혀 놓여 그 안에 밤새 내린 서리가 얇은 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빨간 고무대야 2개, 파란 바가지 3개, 그리고 구석엔 양철 양동이가 물이 반쯤 찬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양동이 겉면엔 녹슬어 생긴 얼룩과 누가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어 세월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선 엄마가 광목 앞치마를 두르고 절구와 공이를 햇볕에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절구 속에는
어제 다듬어둔 마늘이 조금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시든 나무잎들이 마당에 뒹굴었습니다. 왔나? 얼른 우물물 떠오너라. 엄마는 볼을 빨갛게 데운 채 소리쳤습니다. 목도리 끝은 허리에 찔러 넣었고 손등은 이미 날이 갈라져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 탁한 하얀 소금기가 껴있는 게 그날의 노동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지게를 내려두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어깨에 남은 압박이 찌릿하고 돌아왔습니다. 뺨은 차가운데 등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추움과 뜨거움이 동시에 존재하던 겨울. 그 감각은 지금도 머리보다 피부가 먼저 기억합니다. 우물로 향하는 길은 작은 자갈과 얼어붙은 진흙이 뒤섞인 마당길이었고 그 위로 얼음막이 얇게 낀 물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웅덩이를 살짝 밟자 아삭하고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그 순간만큼은 들고 온 배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니 두레박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물돌 테두리에는 수많은 손이 오가며 만든 윤기 있는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 물표면은 까맣고 깊어서 매번 들여다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바람에 말라 갈라진 손으로 두레박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힘껏 우물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끼익 끼익 줄이 벽에 스치며 낮고 긴 울림을 냈습니다. 겨울 아침의 침묵을 깨뜨리는 첫 소리. 그 순간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움직이는 의례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선이 숨이 더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 속 깊이 들어왔다 나가며 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레박 줄을 잡아당기자 끼익끼익 거친 로프가 우물벽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겨울엔 그 소리까지도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두레박이 물에 닿는 순간 검은 수면 위에 잔물결이 동그랗게 번지고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양철 바가지를 집어들고 바로 그 물을 퍼올렸습니다. 손목에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는데 순간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후후 손을 불었지요.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뛰어가면 얼음 같은 물이 양동이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마당 한편 빨간 고무대야 2개가 이미 반쯤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받아놓은 물은 겉에 얇게 얼막이 끼어 있었고 엄마는 손잡이 없는 쇠국자로 살살 깨고 계셨습니다. 국자가 얼막을 건드릴 때마다 딱딱 고막에 기분 좋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는 면 앞치마를 툭툭 털고 배추를 한 포기씩 물에 담갔습니다. 겉집 사이로 흙물이 흐르며 겨울 냄새와 풋내가 함께 밀려 나왔습니다. 손실일 텐데 조금만 버텨라. 엄마의 목소리는 애틋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이었고 겨울의 자연스러운 육체 노동이었지요. 저는 바가지를 다시 우물 속에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씻을까?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땐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김장의 맛은 손에서 시작된다는 걸. 물로 헹군 배추는 대야 옆 볏짚 위에 가지런히 쌓아두고 엄마는 다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가며 살짝 손등을 비볐는데 얼었던 살이 녹으며 따끔하게 저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깥은 서늘하고 건조했지만 부엌은 아궁이의 장작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끼로 패놓은 장작 더미는 수북하게 쌓여 벽을 따라 줄을 이루었고 구석엔 제가 묻은 부삽과 쇠꼬챙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자 파직파박 불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붉은 빛이 엄마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비친 불빛은 마치 오래된 필름 속 장면처럼 아련했어요. 엄마는 절구 안에 마늘과 생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공이를 들어 쿵쿵쿵 부엌 천장이 울릴 만큼 묵직한 소리. 마늘향이 따뜻한 공기와 함께 퍼져나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곁에는 고춧가루 포대, 비닐이 아니라 두꺼운 종이 재질에 담겨있던 모서리가 눌려 찢어진 채 입구를 옛날 나무집게로 집어둔 포대였습니다. 저는 몰래 절구 옆에 쌓인 홍시를 보았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장날 홍시는 양념 달게 할 때 조금 들어가는 귀한 재료였지요.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기재 무채 썰어야지. 하고 은색 양은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나무 도마에 닿아 딱딱딱
리듬 있게 물을 잘라냈습니다. 얇게 썬 무에서 희고 촉촉한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그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배추 씻는 소리, 절구, 쿵쿵 울리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아버지의 기침, 그리고 겨울 햇살에 김 오르는 숨결. 그건 누가 특별히 연출하지 않아도 한 장면 한 장면이 직접 살아있는 다큐이자 영화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한층 더 활기를 띠자 장작 타는 냄새와 고소한 밥풀향, 그리고 잘게 으깬 마늘 생강에 톡 쏘는 향이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불빛은 엄마의 뺨을 붉게 물들이고 그 손등 위에 자리 잡은 얇은 껍질과 균열까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겨울 내내 물과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 얘기하지 않아도 세월과 노동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등이었지요. 엄마는 고무대야 속 배추와 무채를 앞으로 당겨놓고 고춧가루, 포대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포대 가장자리엔 오래된 기름, 얼룩이 진하게 남아 누군가 눌러 잡아둔 나무 빨래 집게 하나가 덜렁 매달려 있었죠. 엄마가 고춧가루 한 움큼을 쥐어 올리면 햇빛에 닿은 빨간 가루가 눈처럼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손끝으로 고춧가루를 배추와 무 위에 톡톡 뿌려 올리고 그 위에 소금 한 줌, 새우젓 숟가락 하나, 그리고 찹쌀풀 대신 따끈한 밥 한 덩이를 넣어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섞었습니다. 없으면 밥으로 하면 돼. 이게 더 고소하단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어느 가르침보다 깊었습니다. 없는 걸 탓하지 않고 있는 걸로 맛을 낸다. 그게 그 시절의 지혜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양념에 잠기는 순간 흰 손등 위로 붉은 양념이 점점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없던 시절 고추물이 스며들어 손마디가 쓰라린데도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굴렸습니다. 아삭아삭 물을 버무릴 때 나는 소리가 부엌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양념이 무사히에 스며들며 색이 하나둘 살아났고 대야속은 금세 불처럼 타오르는 붉은 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슬쩍 엄마 손을 피해 무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무결이 햇빛을 받아 맑고 투명한 하얀 결이 보였고 끝부분엔 빨간 양념이 촘촘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아삭! 치아를 타고 전해지는 시원한 소리. 처음엔 맵고 짜더니 곧이어 단맛이 올라오며 얼얼한 볼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먹는 걸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거 오늘 제일 맛나는 거다. 더 먹으면 저녁엔 맛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의 눈동자는 이미 한 조각 더 먹어도 괜찮아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위에 올린 양은 솥에서는 밥에서 올라온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솥뚜껑 옆으로 새어나오는 증기가 겨울바람과 섞여 푸르스름한 연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쪽에서 칼로 팔을 송송 썰고 저는 마늘 껍질과 무 껍질을 버리는 바가지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엌 바닥은 흙이 굳은 갈색 콘크리트, 곳곳에 배추잎과 양념 얼룩이 남아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손끝은 불 앞에서 서서히 녹으며 얼얼한 통증이 따끈하게 바뀌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뒤섞이는 감각,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부엌은 붉은 양념 냄새, 따끈한 쌀밥 향, 장작 타는 고소한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침이 고이는 공간이 되었죠. 그 속에서 산처럼 쌓인 배추와 무는 조금씩 김장이라는 이름의 겨울 준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붉은 양념의 냄새가, 이 손등의 상처가, 이 무김치 한 조각의 맛이 평생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살아있을 줄은 말입니다. 김장 양념이 점점 배추 속으로 스며들며 붉은색이 깊어질 즈음 마당 한쪽에 놓인 목이 둥글게 드러난 항아리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항아리 표면엔 거뭇한 재 얼룩과 세월의 흠집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독 아래쪽엔 흙과 짚이 섞여 겨울을 버티던 땅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배추 속을 가득 채운 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레 접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아이를 이불에 눕히듯 조심스러웠고 작은 숨처럼 김치잎이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젓가락을 들고 기웃거리다 아버지의 눈빛에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아버지 입꼬리엔 이미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또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표정 하나로 다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아리 옆에서 줄줄이 앉아 김치를 독 안에 차곡차곡 눕혔습니다.
독속은 한겨울임에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땅과 항아리가 열을 품었던 탓이겠지요. 그때의 저는 그 따스함이 먹을 것도 희망도 숨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독 위에 하얀 면보를 덮고 그 위에 매끈한 누름돌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돌표면은 손끝에 닿자마자 차갑게 스며들었고 그 차가움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뚜껑을 닫자둑하는 낮은 울림이 마당 전체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올겨울 먹을 준비 끝났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을 묻어둔 뒤 엄마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고 아버지는 장작을 한 번 더 쪼개 부엌에 쌓았습니다. 장작이 부러질 때 딱 울리는 소리는 어쩐지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쳤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포근하게 퍼졌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폭 피어오르고 그 속에 은근한 쌀향이 가득했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와 섞이며 김이 금세 사라졌지만 그 몇 초가 참 따뜻했지요. 엄마는 긴상을 꺼내어 고추씨 묻은 보자기로 닦고 아버지는 노란 무말랭이 반찬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가마솥 끝에 달라붙은 누룽지를 긁어 저와 동생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며 말했죠. 고기보다 더 맛나네. 김치가 꿀맛이야.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다. 고기 없이도 맛있었던 날. 그 시절엔 새김치 한 조각이 온 세상 잔치 같던 때였으니까요. 우리는 갓 버무린 김치를 밥 위에 척 걸쳐 올려 먹었습니다. 아삭, 무가 부서지는 소리,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과 살짝 단맛, 이마가 뜨거워지는데도 왜인지 계속 한 입, 또 한 입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배추잎 한 줄기를 김에 싸서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 넣고는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소매로 쓱 닦았습니다. 소매에 묻히지 말라고 했죠? 타박했지만 고지어 둘 다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싸우지 못하고 금방 풀리던 시절의 여유가 있었지요. 부엌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와 밥상 위에 작은 금빛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하얗게 기모르는 밥, 붉게 윤이 도는 김치, 그리고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먹던 김치 맛을 그 후로도 여러 번 재현하려 했지만 늘 조금씩 달랐습니다. 양념, 비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온기, 손의 상처,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함께 웃던 얼굴. 그게 빠지면 아무리 비슷한 김치를 담가도 그 맛이 완전히 오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 그 항아리독은 더 이상 우리 마당에 없지만 겨울만 되면 문득 아궁이 앞 따끈한 공기와 무김치 한 조각의 아삭한 소리가 귀 뒤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듯 미소 짓습니다. 우린 참 가난했지만 참 따뜻했었다. 이번 겨울 밥상 앞에서도 아마 저는 조용히 김치를 한 조각 올려놓고 그 시절을 떠올리며 또 그렇게 웃겠지요.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